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970년대 유명 외화 시리즈였던 소모주를 아시나요? 600만 불 사나이의 여자친구로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중상을 입은 테니스 선수였던 그녀는 첨단 과학의 힘을 빌려 초인적인 힘을 갖는 바이오닉 우먼으로 재탄생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소모주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오른쪽 귀에 청력이 뛰어나 수백 미터 떨어진 거리의 소리도 듣는 초능력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래서 귀가 밝은 사람을 가리켜 소모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다그치듯 물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장재원 의원님, 왜? 남의 질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들었어요. 방금 들었습니다. 귀가 밝으시네. 소득이에요? 소모주입니다. 의원님, 내가 이렇게 기소권한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 드러난 식으로 그렇게 하신 게 그만하시고요. 다들 그렇게 그만 좀 해. 아이고 학교 후배기도 하지. 참. 한참 우리 후배한테 그러고 싶으세요? 한참 우리 후배한테 그러고 싶으세요? 뭐야 그래? 계속 가동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감위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국힘당 장제원 의원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뒷담화를 까던 국힘당 장제원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 소모주세요? 라고 말하며 내 귓속말까지 신경 쓰지 마 라고 반말로 김남국 의원을 비아냥댔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초딩입니까? 82년생 김남국 의원보다 무려 15살이나 많은 67년생 장제원의 수준이 가늠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러니 맨날 욕을 먹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두 분 다 중앙대학교 동문이며 직속 선후배 사이라는 건데요. 이래도 되나 싶은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비아냥대도 되는 걸까요? 두 사람 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에게 현안 질의를 하는 여당 국회의원을 향해 들으라고 면전에서 뒷담화를 까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장제원 의원은 기본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당신 같은 인성의 소유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생각난 김에 장제원 의원 일과와 관련된 오래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 유명한 족벌 사학재단의 아들입니다. 1997년 4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학교법인 동서학원과 동서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장성만 전 총장과 장영부 재단 사업국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장성만 씨는 이사장 자리를 자신의 부인인 박동순 씨에게 넘겨주고 육촌 동생인 장영부 씨를 재단 사무국장에 앉히는 등 족벌 체제를 구축한 뒤 1995년부터 학교 공금을 빼돌려 무려 5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55억 원은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었는데요. 현재의 가치와 비교하면 6, 7배가 큰 금전적 가치를 갖는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30억 원 규모의 엄청난 비자금이었는데요. 장 씨는 경남 전문대 진입로 건설 관련 5억 5천만 원, 교육문화센터 신축공사 관련 10억 등 공사비 과다 계상을 통해 비자금 29억 9천만 원을 조성했고, 동서대 인문사회관과 경남대 전문대 본관 신축공사에 시공업체인 남도개발에서 1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고 당시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또 1996년 10월에는 교수들이 기업체에서 받은 연구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용했으며,
그해 3월에는 학생들의 등록금인 학교 운영자금 8억 6천만 원까지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장 씨가 비자금에서 큰아들 장제국에게 여의도 89평 아파트 구입비로 4억 3,500만 원, 둘째 아들 장재원의 출판사 운영비로 8억 4,400만 원, 부인 골프회원 구입비로 6,300만 원, 생활비로 5억 2,9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서학원과 동서대, 그리고 경남전문대학교가 바로 장제원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인데요. 장성만 씨가 바로 장제원의 부친인 겁니다. 지금은 동서대학교와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족벌 사학재단의 둘째 아들이 2020년 대한민국 3선의 국회의원이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런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방향에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요.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잡설 좀 털어봤습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소모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진짜 소모주인 거죠. 쏙닥쏙닥 거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게 소모주겠습니까? 15일, 오늘은 어째 한동훈 검사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곳저곳에서 한동훈 검사를 소환해 정쟁으로 격돌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불러야 된다,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이렇게 열을 올려야 하나 싶은데요. 이에 한동훈 검사는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준다면 출석해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무슨 입장이 있나요? 그냥 국정감사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여론전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 검사장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이제 증언하겠다,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좀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기도 하고 관련 참고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우리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영향을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를 불러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주장은 이거 억지입니다, 억지. 아니,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힘당은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국감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증인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굳이 국감장으로 부르는 건 정쟁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정치검찰과 보수야당의 콜라보인 거죠. 한마디로 한동훈과 국힘당은 정치 쇼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그 쇼 이미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만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동훈 씨는 핸드폰 비밀번호나 빨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